네, 오늘은 1인 네일샵으로 이제 샵을 오픈을 했을 때 과연 매출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네일샵은 마진이 얼만큼 남냐, 순마진이 얼만큼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일샵을 오픈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남는지를 먼저 좀 따져볼게요. 일단 네일샵은 거의 순마진이 9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물론 재료에도 유통기한이 있긴 하지만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품을 좀 사놓으면 아예 안 쓰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가 있거든요. 사용하는 기간은 이제 제품마다 차이가 있긴 해요. 제조가 언제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재료 하나를 사놓으면 어쨌든 굉장히 여러 고객분들한테 이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함으로써 인해서 또 매출이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일샵을 이제 오픈을 했다라고 하시면 마진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겠죠. 마진은 너무 좋아요. 마진은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네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샵을 오픈해서 원장님이 된다? 그러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유행은 계속 돌고 도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제품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진이 조금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쓰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즌별로 계속해서 이제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사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두 개 살 때는 몰라요. 근데 제품이 얼마 안 비싸네? 괜찮네? 금액대가 괜찮네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사다 보면 사실 재료비를 많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월말 정산을 하다 보면 내가 재료를 이렇게 많이 샀나? 싶을 정도로 거의 100 이상씩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마 안 쓸 때는 한 달에 10만 원 미만 이렇게 썼어요. 7, 8만 원? 5만 원? 재료비가 이 정도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어떻게 네일샵을 운영을 하셔야 가져가시는 게 많은지, 또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마진율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재료가 너무 비싸지 않고 조금 저렴한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막 구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마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인 케어부터 시작해서 유행하는 아트들을 다 섭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사진이나 영상만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되시려면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험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는 그 시점부터 저는 로드샵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침마다 이제 아이를 일찍 등교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오픈을 제가 오전 10시부터 했거든요. 지금은 네일샵이 11시부터 하는 것도 있고 12시에 하는 것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늦게 오픈을 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른 시간에 차라리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오픈을 해서 저녁 8시에 이제 마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물론 아이가 그때도 어리긴 했지만 7살에서 8살 올라가는 시점이었고, 또 차후에는 학교를 입학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충분히 본인이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남편도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시간이 8시까지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시술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8시 반이나 늦으면 9시까지도 연장 근무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말 로드샵으로 이제 확장 이전을 했을 때에는 하루에 10시간은 꼬박 무조건 일을 했고요. 절대 샵을 비우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중간에 비우는 일도 거의 없고요. 영업하는 그 시간부터 마감하는 시간까지 쭉 제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 10시간이지만 저는 거의 10시간 이상씩은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다 끝났을 때도 남편이 조금 육아를 도와주거나 하면 10시, 11시까지도 샵에서 아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퇴근도 하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 사업체가 생기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도.
로드샵을 운영을 하면서부터는 정말 안 쉬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쉬는 날은 딱 하루, 일요일 하루만 휴무를 딱 잡고 그날만 쉬었지 항상 예약이 있든 없든 저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인 샵으로 오픈했을 때 얼마를 버냐, 최대 얼마까지 벌었냐, 이 부분 정말 궁금하신 거잖아요. 제가 얼마까지 매출을 찍어봤는지 말씀드릴게요. 샵인샵하고 로드샵 때하고는 굉장히 매출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샵인샵 때는 이제 아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중간중간에 아이가 아프다라고 하면 일을 하다가도 이제 바로 가야 되고 쉽지 않더라도 쉬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일하는 시간도 좀 적긴 했었어요. 그때는 기본이 한 6시에서 6시 반까지만 하고 아이가 최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을 수 있는 시간까지 일을 했던 거예요. 거의 뭐 6시 이후로는 종일반이 끝나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한 6시까지만 이제 일을 하고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가고 이렇게는 운영을 했거든요. 로드샵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다 컸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하는 게 다 된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일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좀 더 오랫동안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매출을 제일 많이 찍었던 게 1,200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네일샵 오픈해서 1인 샵인데 1,000만 원 이상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가능하세요. 1,200 정도까지 저는 찍었고요. 이렇게 혼자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뭐 운영하는 방식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저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저도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가능했던 이유를 돌아보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시술 단가가 좀 높았어요. 그 말은 뭐냐, 요즘에는 가격 경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꾸 서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점 가격이 경쟁하듯이 막 낮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만 둘러봐도 저도 샵을 운영을 할 때 주변에 막 생겨나는 거 보니까 금액대가 너무 낮아요. 오픈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오픈한 금액이 너무 막 저렴한 거예요. 막 25,000원, 3만원, 35,000원 이렇게 저렴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가격으로 계속 손님을 받는다라고 하면 몸이 축나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명을 받아야 돼요. 기본 한 7명? 이 정도는 받으셔야 어느 정도 조금 마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술 단가는 높게 잡되 하루에는 최대 맥시멈 손님을 4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가격만 높게 받은 게 아니고 전 사실 아트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아트에 조금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님들이 아트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트마다 이제 계단 가격이 다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일샵에서 대충 이렇게 뭐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계산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하셨으니까 대충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트마다 다 세부적으로 금액을 다 나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어떤 아트를 몇 개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 계단 가격이 붙었던 거예요. 아트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면 좋은 게 아트마다 굉장히 퀄리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기본기 케어에서부터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도 하지만 아트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죠. 결국에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깔끔하고 예쁘게 완성을 할 수 있냐,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오셨을 때 기본만 딱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기본 위에 오늘은 뭐 이 아트를 해볼까 저 아트를 해볼까 하고 아트를 또 추가적으로 하셨을 때 이 고객님 한 분당 시술 금액 단가가 뭐 10만 원 이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 단가를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동네는 뭐 네일샵들이 뭐 평균이 이 정도 금액이니까 나도 그냥 비슷비슷하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단가도 낮지, 그리고 뭐 아트가 내가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고객님이 가지고 오신 그런 아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가 없는 정도의 현실적인 그런 실력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그냥 주구장창 하루에도 손님을 몇 명씩 계속 받아야 되고 또 아트를 많이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안 올라가겠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계속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강을 할 때도 보면은 저는 이 아트 안 할 거예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나조차고 내가 안 하는 거지. 막상 현실에 딱 닥쳐보세요. 돈 벌려면 해야죠. 매출 올리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이 원하시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이 보고, 아트도 딱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도 그 원리부터 내가 딱 아니까 이 아트는 이렇게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시술 단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계속 거듭 설명드리지만 기본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아트도 개당 단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프로그램을 항상 잘 짰어요. 이게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매달 행사를 이달 아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것들도 추가적으로 더 했거든요. 어쨌든 내가 운영을 할 때 너무 이렇게 고인물처럼 그냥 항상 똑같은 거면 사실 고객님들도 아무리 단골 손님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다른 데를 한 번씩 갔다 오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이벤트라든지 새로운 아트를 늘 구상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가 또 어떻게 짜야 되는지, 기본기, 아트, 그리고 가격 단가 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떻게 선생님들이 잘 만드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올리려고 패디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를 종종 하긴 했는데, 패디 케어하고 그리고 컬러 요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드릴로 각질 제거하는 것부터 플래닝 이런 것까지 약간 프로그램도 굉장히 여러 개로 좀 나눴어요.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려면요 계속 발전이 돼 있어야지, 항상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하면 또 나쁘지 않을 거야, 매출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술 단가, 그 부분을 잘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시술 단가를 높게 잡으려면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셔야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크닉이 준비가 정말 잘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혼자서 그렇게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회원권도 있어요. 혼자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이상 찍기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샵인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오랜만에 네일을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샵인샵을 오픈했을 당시에는 완전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아이만 키우다가 다시 네일을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는 사람이 온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래 네일을 했던 곳에서 이제 남편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이미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후에 이제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아는 지인들이 와준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어렸기 때문에 매출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올릴 수는 없었으나, 이제 로드샵을 했을 땐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아이도 컸고 영업시간도 더 많이 늘렸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확장 이전을 함으로써 인해서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부담이 조금 커졌을 수 있지만, 저는 손님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다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에 전혀 타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손님들은 일단 저희가 단가가 조금 높았어요. 기본적인 단가도 그렇지만 시술하는 아트 개당 단가도 그렇고 단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일 아트에 돈을 쓰시는 고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회원권을 잘 안 끊으셨어요. 왜냐면 단가가 높았다고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권 끊으면 그냥 몇 번 안 쓰고 없어져 버려요. 소진이 다 돼버리니까 거의 이제 100 단위로 이제 고객님들이 회원권을 많이 끊어주셨거든요. 물론 회원권을 안 끊고 매달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단골 손님들 중에는 회원권이 조금 높은 금액이더라도 이제 그걸 끊고 계속 믿고 방문을 해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하면서도 회원권 결제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매출은 1200 정도까지 찍었고요. 월세라든지 재료비 이것저것 나갈 거 다 빼고 해도 그래도 한 900 정도? 이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900 이상씩 남고, 비수기 때는 그래도 한 700? 다 빼고도 그 정도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권적인 부분도 이제 이점을 보긴 했는데, 1인 샵을 운영하면서는 회원권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샤넬샵 때부터 했던 거라서 회원권을 계속 유지를 하긴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이제 회원권을 더 이상 안 받긴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도 매출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저는 이제 매출을 올리면서 회원권이라는 제도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회원권을 조금 높게 잡으시고 만약에 고객분들한테 회원권을 이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야 경력이 오래됐고 또 내일도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샵 운영도 좀 꾸준히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회원권에 대한 게 나중에는 뭐 크게 저한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 고가의 회원권을 당연히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믿고 바로 선결제를 하시겠어요. 물론 안 하실 확률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100만 원 단위로 이제 끊으셨던 고객님이 우리 샵을 딱 방문을 했을 때 뭐가 있냐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고객님이 고객님으로 보여야 되는데 자꾸 영으로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돈이 딱 있으면 사실 쓰게 되지 이 고객님이 오실 때마다 시술받았던 금액만큼 내가 사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돈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원권의 단위가 커버리면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일할 때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심적인 거거든요. 물질적으로 힘들다 이게 아니고 심적으로 굉장히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수강생님들한테는 이렇게 고가의 회원권을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매출도 올리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약간 멘탈하고도 직결이 돼요. 이게 멘탈이 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600, 700 정도 선까지는 무조건 찍어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샵을 운영을 한다. 근데 200~300번을 한다. 그럼 사실 안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내가 원하는 날 쉴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 상대하면서 시술도 하고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고 하신 분들도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고 아무리 시술을 잘 하시는 분들도 사람과의 그 소통하는 게 어려워서 약간 그만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데 사실 내 사업체를 딱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어야 그래야 일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다 떼고 뭐하고 했더니 200~300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거는 샵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리 잡는 기간이 있긴 하잖아요. 한 1년 이상이 됐어도 한 300 이상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사실 그 돈이면 그냥 직장 들어가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게 나아요. 한 명 한 명 고객들 다 상대하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일을 재밌게 하면서도 매출이 오르는 걸 보면서 더 재밌게 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도 과연 얼만큼이 남는지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꼭 잘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빗대서 1,000만 원 이상의 매출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 좀 제가 풀어드리긴 했는데 다음에는 회원권이라든지 아니면 네일샵 또 성수기나 비수기 이런 때가 과연 언제고 그런 기간들을 과연 어떻게 또 잘 극복해내면 좋을지 정말 네일샵 창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또 찾아뵐게요.